안녕하세요. 오늘도 용감하게 민낯으로 립스틱 하나만 바르고 촬영하는 사회복지학 박사 오정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리모컨을 사용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강의 촬영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참 좋습니다. 리모컨 짱입니다. 오늘은 여가 활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세부 분류를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에서 여가활동을 노인장기 요양 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레크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노인분들의 취미생활, 남는 시간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레크레이션은 여가활동의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여가활동은 포괄적인 점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여가활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기요양 대상자의 여가활동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기 요양에 대한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여가활동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가고시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걸 좀 제가 퍼왔습니다. 이 분류가 쓰잘데기 없이 세부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도 되는데, 또 이제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치매 노인 놀이 치료라는 과목을 제가 수강을 할 때는 치매를 일단 그 인지 활동과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전통 놀이 또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 장기요양에서는 그렇게 그 분류를 하지 않고요. 치매 유형을 자기개발 활동, 가족 중심 활동, 종교 참여 활동, 사교 오락 활동, 운동 활동, 소일 활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시험에도 또 나오고 그래요. 쓸데없이, 짤데기 없이 어떻게 노인의 여가 활동을 분류했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외우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또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개발은 뭐냐면, 제가 앞 시간에도 여가 활동에 있어서 자기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박장에서 주차 관리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노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가를 즐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개발이 안 됐을지라도 자기개발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여가 활동에 있어서 자기개발이 가장 첫째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개발,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는 자기 만족감. 사실 내가 뭔가 발전되고 성취감을 맛보고 뭔가가 향상이 되고, 이런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 자기 개발은 내가 나를 발전시키는 거죠. 발전시키려면 교육이라든가, 교육이 아니라도 무언가를 하면서 숙련이 되면서 향상되는 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기 개발, 나를 발전시키고 뭔가를 없던 것을 만들고, 그러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습득이 돼서 기술이 늘었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럼 컴퓨터를 배워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림을 그려서 또 시를 써서 백일장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 붓글씨를 써서 나중에 전시회를 하고 시집을 낸다든가, 이러한 것들, 발전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색소폰 연주를 연습을 해서 색소폰을 잘 불게 됐다든가, 이게 자기개발 활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심 활동,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끼리 뭐 하는 거예요. 중심이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 모임에 가입을 해서 내가 등산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거기 친구도 사귀고 참 사교적으로 좋아요. 이거 가족 중심 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족 중심 활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함께 뭔가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 나도 기쁘고 우리 가족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든가, 가족끼리 무슨 그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함께 무슨 클럽에 가서 모임을 한다든가, 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간다든가, 아니면 소풍 가서 아이하고 아빠는 뭐 보드를 타고 엄마는 이제 그늘에서 뭐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가족 활동, 이런 것들이 가족 중심 활동이 되죠. 그리고 종교 참여 활동은 뭐 볼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어요. 교회를 간다든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절에 가면 절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밥을 먹을 때 우리는 숟가락 들고 밥만 먹지만 안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밥하시고 또 밥 퍼주고 이런 사람들, 절밥 먹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 뭐 명소 이런 게 또 다 그 속에 절이 있어요.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산, 뭐 유명한 내장산 단풍, 또는 무슨 유명한 백담사, 강천사, 선운사, 뭐 이런 좋은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곳에서는 꼭 중턱에 절이 있고 약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지나다 보면 어떤 날에는 밥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밥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절밥 맛있다 그래요. 별 반찬 없어도, 고기 반찬 없어도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간 일행들이 우리 절에서 밥 먹고 가자 그래서 제가 또 난 교회 다녀요. 절밥 안 먹어요. 그럼 또 성격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남들이 또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맛있다 하면서 밥 먹어본 적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또 홍천 쪽에 또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절밥 먹자 그래요. 또 먹는 거예요. 저 누가 절밥 먹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먹는 건데, 저 때문에 안 먹진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럼 저는 절밥을 먹었으니까 종교활동은 아닌데, 절에서 밥 해주신 분, 보살님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종교활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교활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성당에서 부부가 그 성가대에 같이 앉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부부싸움 못하겠네. 부부싸움을 해도 성가대 그 연습해야 돼서 할 수 없이 화해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네들은 평생 크게 싸울 수가 없대요. 좀 기분 나빠서 티격태격 하다가도 성당 갈 때 되면 남편이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서 말 건다는 거예요. 또 성당에 가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잖아요. 부부가 함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 모습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항상 매주 자기네들은 매주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족 활동도 되고 종교 활동도 되고, 또 부부 관계도 평생을 크게 싸울 일 없으면서 부부가 같은 취미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성당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돌아오죠. 이런 종교 활동이 가족에게 굉장히 친밀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죠. 사교 오락 활동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스포츠 댄스를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누구의 권유로 배워봤는데 재밌긴 한데 좀 어려웠어요. 어렵고 또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좀 그게 어려웠어요.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좀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해봤어요. 스텝 밟아봤어요. 이런 사교 활동, 스포츠 댄스를 배운다든가, 그리고 영화를 한 번씩 가서 영화 보는 건 사교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혼자 영화 보기 하는 거고, 이제 영화 매니아들이 또 모여서 영화 모임 같은 거 하더라고요. 또 연극 모임도 하고, 한 사람이 티켓 구매하면 또 싸게도 사니까 월회비 되고, 티켓 구매도 공동 구매해서 싸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또 하면 사교오락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운동은 이제 체조, 가벼운 산책 이외에도 운동에 대한 여가 활동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장기요양 등급받은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 활동을 우리가 또 연구해서 권장하고, 또 우리 요양보사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드리고 도움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한 거,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이 골프 치고 수영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손발도 못 쓰시고 신체 기능이 약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볍게 걷기 운동하시고 가볍게 산책 정도, 또 집에서 기구, 또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은 집에 기구, 자전거 같은 거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동활동 여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일활동, 이게 시험 문제가 소일활동하고 자기개발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소일활동도 같고, 예를 들어서 소일활동이 텃밭 가꾸기, 또 원예 가꾸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예 소일활동이지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일활동에는 텃밭 가꾸기,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소일활동이 종이접기 이런 게 또 자기개발 같기도 하고, 책 읽기는 자기개발인데 왜 신문 보기는 소일활동이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외웠어도 헷갈린 거예요. 이 외울 게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쉽고 아무리 내용이 간단해도 시험을 볼 때는 다 암기를 하고 내가 100% 이해를 해야만이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양보사들이 자기개발 활동하고 텃밭 가꾸기가 시험에 나오면 막 그 단톡방에서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그래요. 이게 맞다,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는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 시청이 소일활동이 됐잖아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보잖아요. TV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시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아들 전화번호는 못 외우고 딸 전화번호는 못 외우고 아들 집 주소 같은 거 못 외우는데 드라마 시청 뭐는 몇 시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때는 이제 이 TV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방송 채널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MBC, KBS, SBS 이렇게 3사 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3사의 드라마를 다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재방송 시간까지 다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저희 모임을 다 해주시면서 언제 이걸 봐야 돼, 엄마 그거하고 똑같이 하자, 그건 재방송 보면 돼, 그건 재방송은 몇 시에 하니까 재방송 보기가 좋아, 이거는 재방송이 늦게 하니까 못 봐, 이거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를 다 보고 싶으니까 얘를 먼저 보고 쟤는 재방송 보면 된대요. 그걸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TV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재밌다는 거죠. 매일 하는 거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게 어르신들한테 일인 거예요. 그래서 TV 보기, 신문 보기, 신문 매일매일 배달되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텃밭 가꾸기 매일매일 조금씩 일을 해두지 않으면 큰일 나요. 씨를 뿌려놓고 지가 아쉬우면 열매 맺어 주겠지, 아쉬우면 내 입에 들어가 주겠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때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망치는 거예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때 할 것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과 소일활동을 구분하려면, 자기개발은 매일 뭔가를, 자주 뭔가를 해서 향상되는 거, 발전되는 거,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결과물이 쥐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개발이고, 텃밭 가꾸기, 신문 보기, TV 시청 이런 것들은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것을 소일활동,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누가 구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 또 헷갈리는 게 퍼즐놀이와 종이접기가 또 소일활동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퍼즐 활동 같은 거는 두뇌 활동을 위해서 자기개발로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소일활동 됐어요. 그래서 신문 보기, 텔레비전, 종이접기, 퍼즐놀이가 소일활동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활동
활동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 살펴봤는데요. 여가 활동의 분류를 우리가 왜 장기 요양에서 분류한 것을 왜 우리가 지금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느냐.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영역에서 막 발전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아동, 어린이집 쪽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고 보급되고 해야 될 것들, 또 그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이 돼야 될 것들이 노인장기예요. 그래서 노인장기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고 또 어떻게 노인장기 이용자들에게 대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여가 활동을 공부하면서 노인장기요양에서는 여가를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어떻게 어떠한 만큼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급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사회복지사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쪽의 분류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가 활동에 대해서 우리 미래의 사회복지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